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책을 들고 왔는데요. 얼마 전 출간된 장유진 작가님의 연수입니다. 네, 이번에 출간된 이 책은요, 장유진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이고요. 아마도 기다리시는 분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전에 이 책, 일의 기쁨과 슬픔,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첫 소설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읽히고 사랑받았던 책입니다.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에요. 장유진 작가님을 일약 스타로 만든 책이기도 하죠. 책 제목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벌어지는 그런 흔한 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감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굉장히 재밌게 읽지 않았을까. 이번에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소설집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소설집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책 관련해서는 저희 제주살롱에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오셔서 사인도 해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소설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작가님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소설집이 출간됐다고 해서 바로 읽어봤어요. 역시나 매우 재밌습니다. 장유진 작가님 소설의 특징이 매우 재밌고 매우 공감되고 이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유진 작가님의 소설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공감 가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뭐랄까요, 최근 한국 문학에서 다뤄지고 있는 소재나 주제 면에서나 혹은 형식 면에서나 다른 소설들하고 조금 다른 결이 있고 장유진 작가님만의 특유의 어떤 그 소설의 화법이 있다. 특히나 예전과는 다른 요즘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나 혹은 그들의 감성이나 그리고 요즘의 젊은 세대가 어떤 부분에 특히 민감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런 지점들을 파고들면서 들춰내는 감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들을 굉장히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나 특이한 어떤 소재에서 가져온다기보다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별거 아닌 그런 에피소드에서 그런 지점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지점 때문에 특히나 더 공감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타인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반감들 혹은 슬픔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 맞다, 내가 저런 거에 되게 민감했었지, 아 저런 걸 되게 싫어했었지, 아 맞다, 나도 저럴 때 되게 화가 많이 났었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이슈나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굉장히 잘 포착해내고 있다, 그런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장유진 작가님의 소설을 항상 기대하고 읽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철학책인데요. 나와 타자들이라는 제목의, 제가 그때 책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도 예전과는 다른 요즘 시대에 개인들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 그들이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어떤 차이들,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요즘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남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타인과 공감하기가 힘들고 타인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장유진 작가님의 소설을 보면 그런 고민하는 개인들, 타인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지점, 그래서 굉장히 고립돼 있고 외롭지만 타인에게 손 내밀기가 어렵고 그들과 쉽게
공감하고 같이 연대하기 힘든 그런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삐걱거림, 외롭지만 그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점들이 저는 10년 전, 20년 전, 그러니까 20세기와는 다른 21세기의 개인들의 새로운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소설이 예전과는 다른 지금의 방황하는 개인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과는 다른 21세기의 개인들을 부유하는 개인들, 고립된 개인들, 불안하고 흔들리는 개인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자신만의 어떤 취향을 찾아간다든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인 어떤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긍정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장유진 작가님의 소설을 보면은 그런 부유하는 개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 불안한 개인들의 모습을 직장이나 취업과 관련돼서 그런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개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소설집에는 어떤 소설들이 담겨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집에는 5가지 소설이 실려 있고요. 첫 번째는 표제작인 연수, 그리고 펀펀 페스티벌, 공모, 라이딩 크루, 동계올림픽, 미라와 라라, 네, 이런 소설들이 실려 있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되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소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재만 말씀드리자면, 표제작이면서 첫 번째 실린 연수는 몇 년 전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실렸던 단편이기도 하고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이 직장이 가깝다 보니까 차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고 싶어서 덜커덕 차를 사게 되고, 그런데 이제 면허는 장롱 면허인 거죠. 그래서 새롭게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연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펀펀 페스티벌은 취준생 얘기인데요. 어떤 대기업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요즘 이제 기업들에서 많이 하는 숙박 면접 있잖아요. 워크숍 형태로 해서 하는 숙박 면접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팀을 짜서 장기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해프닝들이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공모는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소설은 젊은 세대보다 중장년층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직장에서 팀장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아저씨와 그 아저씨가 항상 회식을 하는 주변 호프집에 여 사장님이 등장하는데, 그 둘 간의 공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이딩 크루는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 이야기예요.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라이딩 크루를 만든 크루장과 그리고 나머지 회원들 간에 벌어지는 아주 미묘한 갈등과 경쟁,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한 인턴 기자가 올림픽 금메달로 주목받고 있는 한 선수의 집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미라라라는 국문학과 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소설을 쓰는 작가 지망생들이 모여서 소설을 쓰고 합평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국문학과에 나이는 좀 있는데 돈은 많고 하지만 소설 쓰기에 재능은 없는 미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소설을 재밌게 읽었지만 특별히 연수라는 소설과 미라와 라라라는 이 첫 번째 소설과 마지막 소설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더 공감할 수 있는 공모라는 소설을 재밌게 읽었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 또한 회사 다니던 시절이 아주 많이 생각이 났었고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내내 정말 같이 많이 화가 나고 같이 많이 슬프고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특별히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떤 에피소드가 떠올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든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를 발주한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그걸 수행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많은 팀장과 팀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근데 회의를 하는데 일을 시킨 클라이언트 얘기를 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도 일을 시키긴 했지만 그들도 엄청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 일을 통해서 행복을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없지 않냐 이러면서 되게 허탈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 소설에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두컴컴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위쪽을 향해 묻고 싶었다. 이거 정말 축제가 맞아? 누구를 위한 펀이야? 여기서 펀을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지? 재미를 보는 사람은 대체 누구야? 네, 짧은 문장인데요.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거의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야? 펀펀 페스티벌인데 아무도 펀하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 웃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네. 회사를 다녀본 분이라면 혹은 취업 준비를 해본 분이라면 또 공감하시지 않을까.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설 소개를 하면서 재미와 공감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재미와 공감을 가져갈 수 있는 소설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작가의 말에 쓰여진 글들 중에서 장유진 작가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소설을 쓰게 된 후로 소설을 어떻게 쓰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친구들은 머릿속에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야? 간소리 묻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려 하지만 사실 나는 아직도 소설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장면이나 인물 혹은 그들이 내뱉는 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떠오른다.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날까? 자꾸 생각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소 무모한 생각으로 큰 틀을 잡고 쓰기 시작한다. 뭔가가 있긴 있겠지. 없지는 않겠지. 흐릿하고 두루뭉술한 마음으로 써나간다. 정말 신기하게도 다 쓰고 나면 매번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무언가가 고여있고 덧대어져 있다. 네, 이 작가의 말마저도 너무 공감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 책 소개를 할 때도 소개하기 전에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소개를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책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그래도 나름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안도를 하곤 하거든요. 여기를 읽어보면 소설가도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있긴 있겠지. 이런 막연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덧대어져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나를 믿는 마음, 막연하지만 그리고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 그렇게 시작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무언가 덧대어져 있는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나는 나를 그저 조그맣고 단순한 기계라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메커니즘은 잘 모르지만 그 성능만큼은 믿어보기로 한다. 무언가를 넣고 작동시켰더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출력되었다고.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니까 고장나지 않게 하려면 꾸준히 기름칠을 해주면서 멈추지 않고 작동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무엇이든 계속 써보려고 한다. 네, 역시나 굉장히 위안이 되는 문장이죠.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내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는 것이고 대신에 고장나지 않게 꾸준히 기름칠을 하면서 멈추지 않고 나를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그런 일상들. 제가 정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 제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는 문장이어서 또 읽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비가 너무 내리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제 그만 그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모아서 이 장마를 끝냈으면 하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